정말 전무후무한 처음에 증거를 뒤집은 것도 처음이고 분쟁 역사에서도 기록될 만한 획기적인 승리였다. 기적적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알다시피 이기면 기적 아니냐.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세계 무역 역사상 전례 없는 최초의 역전승. 커버 스토리 첫 번째 이야기. 기적의 승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You're watching it, they're coming in. That is Unbelievable. 今東京のスタジオも揺れています。東京のスタジオも揺れています。緊急地震速報が 2011년 3월 11일 평화롭던 일본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일본 도호쿠 대규모 지진. 그런데 2013년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었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들어왔죠. 원전 사고 직후 고장난 핵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사용했던 일본. 이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냉각수를 바다로 그냥 흘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그 일본산 수산식품에 대해서 조치를 했었고 곧바로 오염수가 방류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한 대한민국.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자국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며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한다며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후쿠시마 현재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총 9개국. 일본은 왜 한국만 제소를 했을까? 수입 규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방사능 물질 이런 것까지 다 검사시킵니다. 이러한 나라가 한국뿐입니다. 당시에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국내 수산물까지 소비가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제공한 정보 가지고는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정부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일본과 맞설 준비에 나선 한국. 규모는 총 4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들 다 굉장히 긴장되고 진지한 모습들이었죠. 걱정됐었죠. 객관적으로 좀 많이 불리하더라고요. 그거를 뒤집기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둘러싼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이익이냐 한국의 안전이냐를 두고 시작된 치열한 공방전.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만 보는 1심에서 방사능의 위험성을 증명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우리나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양 방사능 안전성 관련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일본에 비해 유례없던 해양 원전 사고로 턱없이 부족했던 해양 방사능 위험성 관련 자료들. 노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출발선상부터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 좀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나올 1심 판결문입니다. 일본 식품의 방사능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데 수입 금지를 한 건 차별이며 기존 검사로도 한국의 기준치에 부합하는데 추가 검사를 요구한 것은 무역 제한이라는 거죠. 항소와 상소로 가는 거는 저에게 당연한 길이었고요. 당연히 끝까지 가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반격을 하자. 패소 직후 시작된 상소 준비. 그리고 승리를 위한 2심의 히든카드가 등장합니다. 저희 정하늘 과장님이 한 명 더 오셔가지고 정하늘 과장은 그 정부에 들어오기 전부터요 유명한 통상 변호사였습니다. 1심에서 이제 일본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이 이제 환경을 볼 게 아니라 식품을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식품만 놓고 봤을 때 환경이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수많은 검역 조치를 거쳐서 안전성이 검증된 것만 우리는 수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식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위해성을 판단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식품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을 보는 게 우리 조치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 사실관계를 보는 시각의 틀을 이제 바꾼 거죠, 법리적으로. 2심 공판 3주 전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대항팀. 마지막 결전을 위해 이어진 3주간의 특훈.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이번 WTO 최종심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WTO가 내놓은 1심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점점 이제 신경이 이제 집중되고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심리를 할 때 정말 임팩트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이제 일본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은 단 20분.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식품에 발현될 수 있는 현존 위해성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해성까지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조치의 핵심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줬고, 그렇다면은 식품만 중심으로 해서 본 패널의 이제 그 심리 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상소에서 사실 상소심에서 설명을 했을 때 그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도 승소를 한 WTO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해가 바뀌고 계절이 2번 옷을 갈아입을 만큼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세계 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세종시 청사에 있었습니다. 그 날에 마침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깨어 계신 거예요. 국민의 식탁을 지킬 WTO 2심 판결이 다가왔습니다. 제네바 현지 시간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 자정, 최종 판결이 도착했습니다. 그걸 받고 사실은 바로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그 판정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쳐서 주거든요. reverse 해서 파기한다 되어 있는 거예요. 2심 최종 공판에서 어떤 조항이 어떻게 뒤집혔을까요?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만 보면 된다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한국이 방사능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은 한국의 권리일 뿐, 일본이 주장한 무역 제한성은 파기. 일본과 제3국을 다른 기준으로 본 것은 일본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므로 차별성 또한 파기. 예상치 못한 패소로 충격에 빠진 일본. 자민당만 해도 이거는 완전한 패소다. 특히 한국에 패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일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WTO 판정 이후 방호복 없이 후쿠시마를 방문했고,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패소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 주장 중인 일본 정부. 하지만 WTO 협정상으로 이번에 나온 판정은 최종 판정이고, 지난 4월 26일 WTO 최종 판결문이 나오면서 4년간 이어온 일본과의 긴 식품 분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본이 뭐 딴 조항을 걸고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WTO에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커버 스토리 다음 주. 25년 이상 마약 중독자다. 제가 지금도 끊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는 안 해요. 문제는 중독성이에요. 약물에 의존성이 생기는 거고, 도파민 계열의 뇌 손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다시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다. 자기 아내 앞에서 손가락을 잘랐대요.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마약에 노출돼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